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박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5년, 식당 설거지, 파출부, 새벽 청소, 남편의 의대 등록금, 병원 개원 자금,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왔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혼해. 남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박순자는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대형 병원장이 됐어요. 이제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벌가 저택? 회장님, 차 준비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조용히 차를 내왔어요.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한 남자가 저택을 찾아왔어요. 장관 임명을 앞둔 유명한 병원장.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청소부가 그에게 차를 건넸어요. 남자는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설마.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겠죠. 죽은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이 저를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주 똑똑히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청소부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왜 이곳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청소하려는 건 정말 먼지와 때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막 지워진 이름, 법적인 죽음. 25년 전 박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남편 강철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쌌어요. 밥,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철호가 학교로 떠났어요. 순자도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어요. 설거지, 청소, 홀서빙. 점심시간이 지나면 다른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일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갈라져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 철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고마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시험 준비로 바빴습니다. 순자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공부에 집중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조금 더 버티면.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의사가 됐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철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만 믿었어요.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철호는 전문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어요. 순자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파출부, 청소, 식당 일, 무엇이든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호는 이제 병원 개원을 준비했어요. 순자야,
개원 자금이 필요해. 은행 대출만으론 부족해. 얼마나 필요한데요? 2억 정도.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해줄 수 있잖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철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순자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순자야, 이 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요, 아버지. 남편이 성공하면 다 돌려드릴게요. 순자는 그 돈을 철호에게 줬습니다.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강철호 내과의원. 간판이 달렸습니다. 철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해냈어. 순자도 웃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병원은 잘 됐어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철호의 실력이 소문났어요. 3년 후 병원은 확장됐습니다. 5년 후 분원이 생겼어요. 철호는 이제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보는 철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 창피하게. 미안해요.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집에서 뭐 하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 회식 자리. 철호는 순자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당신은 안 어울려. 직원들이 불편해할 거야. 저도 가고 싶은데. 됐어. 혼자 집에 있어.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새벽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시끄러워. 그냥 자. 철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원장님이 오늘 일찍 퇴근하셨어요. 네, 집에 안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6시쯤 나가셨거든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철호는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병원 일로 바빴어. 왜? 6시에 퇴근했다던데.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감시하는 거야? 그렇게 한심하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 제발 좀 그만해. 철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순자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묻지 않았어요. 철호가 언제 들어오든 어디를 가든 그냥 참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철호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에서 자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이러지 말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순자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 난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 철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제가 뭘? 이유가 필요해? 그냥 싫어졌어. 당신이.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소개할게. 서윤이. 내 병원 수간호사야. 윤희는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비웃는 미소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곧 전 부인이시겠네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서명해. 철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왜?
미련이라도 있어? 윤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촌스러운 주제에 원장님이랑 당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2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대단한데? 철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건 당연한 거야. 아내니까. 그걸 은혜라도 되는 줄 알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서명 안 할 거야? 아들. 민우는요? 민우는 어쩌고요? 걱정 마. 윤희가 잘 키울 거야.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처 자식이지만 제가 잘 가르칠게요. 엄마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순자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서명 안 하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철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윤희도 따라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가 집에 왔어요. 윤희도 함께였습니다. 서명 안 했네? 철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우리 민우도 있잖아요. 민우 얘기는 그만해. 그 애는 이미 윤희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직접 확인해 볼래? 철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민우가 있었어요. 윤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이모가 해준 거야. 엄마보다 이모가 요리 더 잘하시네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야. 민우는 그럴 애가 아니야. 현실을 봐. 당신은 이미 필요 없어.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순자 씨.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좋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철호가 윤희에게 눈짓했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 회계장부. 당신 이름으로 된 거.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믿겠어? 당신 도장 찍혀 있잖아.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걸. 철호가 비웃었어요. 조작? 증명할 수 있어?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증거는? 없지? 그럼 입 다물어. 윤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 서류가 경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로 감옥 가시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왜? 민우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횡령범이라니. 평생 그 꼬리표 달고 살겠네요.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제발, 민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져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요. 철호가 펜을 내밀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민우는 안 다치죠? 당연하지. 우리가 잘 키울게. 순자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름을 썼어요. 박순자.
25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철호는 서류를 빼앗아 갔어요. 이제 나가. 네. 집에서 나가라고. 이혼했으니 당신 집 아니잖아. 잠깐만요. 제 짐이라도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윤희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갈 때는 나가야죠. 순자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민우, 내 아들.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가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엄마. 응, 엄마. 보고 싶었어? 잘 지내니?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야,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쁜 짓 했대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안 했어. 근데 아빠가 경찰 아저씨한테 보여준 서류에 엄마 이름이 있었어요. 그건 오해야.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엄마, 제발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우야, 엄마 말 안 믿니?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마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집 앞 공원에서 민우를 기다렸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함께였어요. 민우야. 순자가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민우야, 엄마야. 보고 싶었어? 순자가 민우를 안으려는 순간 윤희가 민우를 가로막았습니다. 순자 씨, 이러지 마세요. 애 무섭게. 비켜요. 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제가 엄마예요. 원장님이 제 친권 동의했거든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민우는 내가 낳았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죠. 이제 그만 가세요. 윤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엄마. 민우가 윤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우야, 엄마는 나잖아.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윤희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순자는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날까? 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무슨? 당신 실종 신고 접수했어. 오늘부로.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종 신고요? 7년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돼. 그럼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어차피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잖아요. 아, 참.
민우한테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럼 잘 살아요. 아, 살아있다면 말이지. 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 그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순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순자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119 불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병원, 백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강에 빠진 걸 누가 구해줬대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왜 살린 거예요? 환자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실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시면 신원 확인이라도. 이름도 없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무연고 환자 병동에 누워 있었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빨리 회장님 모셔라. 경호원들은 뭐 했어?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습격했다고? 네, 회장님. 주차장에서. 그때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호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빨랐어요. 노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안 돼요. 칼이 순자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경호원들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노인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날 구한 건가? 괜찮으세요? 순자는 피 흘리는 팔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아무도 아니에요. 노인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죽음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이 왜 날 구했지?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노인이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신원 조사해. 그리고 치료 잘 받게 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노인이 순자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당신 이름이 박순자라더군. 어떻게 조사했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마저 빼앗기고 법적으로 실종 처리됐더군.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걸? 내가 성진그룹 왕태산이야. 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재벌 1위.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이 날 구해줬어.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은혜라뇨. 저는 그냥 왕 회장이 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나? 순자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삶?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새로 만들어주지.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하게. 왜 그렇게까지? 내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왕 회장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순자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왕태산. 새로운 삶.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호와 윤희의 얼굴도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순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럼 죽은 사람으로 살아볼까? 당신들이 절대 예상 못할 방법으로. 그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막 회장님의 청소부 권력의 핵심. 3개월 후 순자는 왕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결정했나? 네, 하겠습니다. 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박순자가 아니야. 그럼 누구죠? 엘레나. 엘레나 박. 재외동포 출신으로 만들어줄게. 순자는 아니 이제는 엘레나는 새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서 일하게 될 거야. 무슨 일을 하면 되나요? 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청소. 네. 겉으로는 청소부야. 하지만 실제로는 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모든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엘레나는 왕 회장을 바라봤어요.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법적으로 그런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없지. 왕 회장은 차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약점들이야. 정계인맥, 비자금 내역, 탈세 증거. 이 모든 걸 당신이 관리할 거야. 왜 이런 걸 제게? 내 주변엔 적이 많아. 가족도, 임원도, 정치인도. 모두 내 자리를 노리지. 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필요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아는 사람. 엘레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청소부라는 가면을 쓰고 왕 회장님의 실세가 되라는 거군요. 정확해. 그날부터 엘레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저택. 엘레나는 작업복을 입고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엘레나. 왕 회장이 서재에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엘레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닫자 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이 와. 강철호라는 병원장이야. 엘레나의 손이 멈췄어요. 강철호요? 아, 그래. 당신 전 남편이지. 왕 회장은 엘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야. 내게 줄을 대려고 오는 거지. 엘레나는 서류를 읽었어요. 강철호 프로필, 대형 종합병원 원장, 차기 장관 후보 1순위. 엘레나. 네. 복수하고 싶지 않나? 왕 회장의 물음에 엘레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내게도 복수할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늦었지.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수하는 걸 보고 싶어? 대신이라도. 엘레나는 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 복수는 차갑게,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강철호와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이제 60대 초반. 머리는 반백이 됐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어요. 윤희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고가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왕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철호는 윤희와 함께 거실로 향했어요. 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원장님.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시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엘레나, 차 좀 준비해 주겠나? 왕 회장이 부엌 쪽을 향해 말했어요. 네, 회장님.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레나였어요. 그녀는 쟁반에 찻잔을 올려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철호는 무심코 엘레나를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엘레나는 철호 앞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철호는 엘레나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엘레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청소 부분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아, 그냥. 낯이 익어서. 엘레나는 물러났어요. 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철호가 말을 꺼냈어요. 장관 임명 건이죠? 네. 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 원장님,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철호는 당황했어요. 그게 정치인들은 많아요. 당신만 장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관이 되면 회장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요? 의료 분야 규제 완화, 제약 산업 지원. 회장님 계열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윤희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 왕 회장이 윤희를 바라봤어요. 부인께서는 배신이 뭔지 잘 아시겠네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아무 뜻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왕 회장은 웃었어요. 엘레나는 부엌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호와 윤희, 5년 만에 보는 그들이었어요. 철호는 더 살이 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윤희는 성형을 한 듯 얼굴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나를 버리고 얻은 게 저거야? 엘레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됐어요.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드리죠. 철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회장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요. 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추천서 써드리죠. 철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윤희도 기뻐하며 왕 회장에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엘레나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왕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땠나? 괜찮았습니다. 거짓말. 속이 뒤집어졌겠지. 엘레나는 걸레를 멈췄어요. 네.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참아. 때가 되면 내 손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언제죠? 곧. 아주 곧. 왕 회장은 엘레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비해. 청소할 게 많을 테니까. 엘레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엘레나는 왕 회장의 서재에 있었어요. 책장 뒤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정치인, 재벌, 검사, 판사, 모두의 약점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그 중 하나를 꺼냈어요. 강철호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각종 서류가 나왔어요. 병원 비자금 내역, 탈세 증거, 뇌물수수 기록. 이 정도면 엘레나는 미소 지었어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겠네. 그녀는 파일을 다시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남자는 엘레나를 지나쳤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혹시 엘레나도 멈춰 섰습니다.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다시 걸어갔어요. 엘레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왕 회장이 말했었어요. 성진그룹 최연소 기획본부장 강민우. 엘레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엘레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감정도 가져선 안 됐어요. 산막, 찢겨진 모성애와 분노. 2주 후,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왕 회장이 주재하는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엘레나는 회의실 밖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민우였어요. 강 본부장,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민우는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엘레나는 걸레질을 하며 민우를 힐끗 봤습니다. 많이 컸네. 민우야. 민우는 이제 30세.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 강 본부장님. 한 여직원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역시 본부장님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엘레나는 민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착하게 자랐네. 다행이야. 하지만 그 순간 강 본부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우는 윤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엘레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의는 잘 끝났어? 네, 어머니. 그래. 근데 아까 회장님한테 대답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자신감 없어 보이더라. 죄송합니다. 에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윤희가 민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장관 될 사람 아들이잖아. 좀 당당하게 굴어. 네. 엘레나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이야. 윤희는 계속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그 피가 섞여 있다는 게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해야지. 네, 어머니. 그래. 회의 자료 정리하고 집에 와. 아버지 기다리실 거야.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휴. 엘레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민우야. 힘들구나. 엘레나는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는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엘레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주일 후, 왕 회장 저택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강철호의 장관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엘레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장관님 오신다. 철호가 입장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대단하십니다. 철호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윤희도 그의 옆에 서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왕 회장님 덕분입니다. 철호는 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강 장관님 실력이죠. 왕 회장은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건배합시다. 건배. 파티가 시작됐어요. 엘레나는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엘레나. 왕 회장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회장님. 저쪽 구석에 서 있는 젊은이 보이나? 엘레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가 혼자 서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보입니다. 저 아이 표정 좀 봐.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아. 그러네요. 가서 음료 하나 갖다 줘. 엘레나는 쟁반을 들고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음료 드릴까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 민우의 말이 멈췄어요. 엘레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전에 봤던, 네, 복도에서 뵀었죠? 아, 민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여자를 보면 묘한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재외동포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딘가 낯이 익어서. 엘레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그런가 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여기 와봐. 민우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가세요. 민우는 윤희에게로 갔습니다.
윤희는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애가 우리 아들 민우예요. 아, 안녕하세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인사하자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드님은 전처분 아들이시죠?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전처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윤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가 혼자 키우신 거네요. 대단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윤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엘레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윤희가 몇몇 부인들과 함께 테라스로 나갔어요. 엘레나는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화가 들렸어요. 서 여사님,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전처 자식 키우기 쉽지 않으셨죠? 윤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렇죠. 솔직히 피가 다르니까 정 안 가더라고요. 그렇겠어요. 그래도 잘 키우셨잖아요. 에휴, 잘 키우긴요. 그 천박한 피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래도 요즘 성과 좋다던데요? 그건 우리 남편 덕이죠. 장관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봐주는 거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역시. 엘레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저런 년이. 그때 민우가 테라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윤희는 민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네. 그래도 이 정도는 하니까 다행이지. 윤희는 부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테라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엘레나는 음료를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민우는 음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쉬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니에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좀 힘들긴 해요.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거죠. 민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친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엘레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셨구나. 지금 어머니, 아니, 새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솔직히 정이 없어요. 왜요? 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친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엘레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분명 당신을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틀림없어요. 엘레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디선가. 민우는 엘레나를 똑바로 봤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천만에요. 엘레나는 물러나려는데
민우가 말했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엘레나예요. 엘레나. 좋은 이름이네요.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엘레나 씨.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엘레나는 테라스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바로 옆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엘레나는 왕 회장의 서재에 있었어요. 오늘 수고했네. 아닙니다, 회장님. 왕 회장은 엘레나의 표정을 봤어요. 아들 만났지? 네. 힘들었겠어. 엘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나약한 건가요? 아들 앞에서 정체를 밝히고 싶었어요. 당연하지. 넌 엄마니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알지?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왕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서윤이 말 들었지? 민우에 대해서. 네, 들었습니다. 화났겠어. 엘레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시작하자. 시작이요? 복수? 청소 시작할 시간이야. 왕 회장은 서류를 엘레나에게 건넸어요. 강철호와 서윤이의 약점들이야. 이제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엘레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들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봐. 감사합니다, 회장님. 엘레나는 서류를 펼쳤어요. 강철호의 비자금, 서윤이의 탈세, 병원 횡령 기록,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엘레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사막. 청소는 끝났다. 3개월 후, 강철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국세청? 네. 병원 세무조사를 하겠답니다. 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무조사?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정기조사라고 하는데. 알았어.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철호는 윤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국세청에서 병원 세무조사한대. 윤희도 당황했습니다. 뭐? 왜 갑자기? 모르겠어. 근데 당신 갤러리는 괜찮아? 갤러리?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혹시 거기도 조사 들어오는 거 아냐?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다음 날, 윤희의 갤러리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서 관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나도 몰라. 윤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 비자금 30억 적발, 갤러리 탈세 15억 적발.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강철호, 병원 비자금 의혹, 장관 부인 서윤이, 갤러리 탈세 혐의. 철호는 청와대로 긴급 호출됐어요. 장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증거가 나왔는데요? 그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관직에서 물러나시죠. 대통령님, 즉시 사퇴하십시오. 철호는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장관님, 한 말씀만. 사퇴하실 겁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에 타서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장관직 잃었어. 뭐? 윤희의 비명이 들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우릴 공격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릴 무너뜨리고 있어. 그날 밤, 철호는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윤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일단 버텨야지. 버티긴 뭘 버텨? 언론에서 난리인데. 윤희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SNS에서도 완전 난리야. 우리 욕 엄청 먹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때 민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철호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왔냐? 네. 뉴스 봤어요. 그래.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희가 민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위로 한마디 없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이. 윤희가 와인잔을 집어 던졌어요. 잔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한테 복이 없어서 이런 거야.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 천박한 친엄마 피가 문제라고. 철호가 윤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그 여자 피 받은 애가 복이 있을 리가 없지.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엄마. 민우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한테 복이 없는 걸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 왕 회장 저택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철호 환송회라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를 조롱하는 자리였습니다. 강 전 장관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철호는 초라한 모습으로 입장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장관 잘렸다며? 비자금 30억이래. 대단하네. 부인도 탈세로 조사받는다던데. 철호는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어요. 윤희도 함께 왔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서 여사님, 한 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힘드시죠? 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전에 하시던 일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예전 일이요? 간호사요. 간호사. 여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희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순자를 그렇게 대하지 말걸.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윤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구세요? 청소부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러 왔어요. 엘레나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윤희는 엘레나를 힐끗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엘레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윤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 엘레나는 청소를 하며 듣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행복하게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네.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의사랑 결혼한 거예요. 원래 부인이 있었다던데요. 윤희는 엘레나를 쳐다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한테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왜요?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고 의사 부인감이 아니었어요. 엘레나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혼시켰죠. 강제로요? 강제까진 아니고. 윤희는 말을 흐렸어요. 어쨌든 그 여자는 알아서 떠났어요.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들은요? 아들, 그 여자 아들 말이에요. 윤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애 내가 키웠죠. 근데 영 별로더라고요. 왜요? 엄마 닮았는지 찌질하고 맨날 우는 것밖에 못하고. 엘레나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잘 키우셨나 봐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긴요. 그냥 남편 백으로 버티는 거지. 윤희는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어요. 솔직히 그의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파출부였어요. 파출부. 엘레나는 참았어요. 그런 천한 피를 받은 애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천한 피라니요? 응. 천애요, 천애. 그래서 난 그 애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화장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갈게요. 윤희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엘레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윤혜 씨, 윤희가 멈춰 섰어요. 네,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엘레나는 윤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를,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한 거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엘레나는 그렇게 말하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윤희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상한 여자. 화장실을 나왔어요. 파티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왜 그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왕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호와 윤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분은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주신 분입니다. 왕 회장이 손짓했어요. 엘레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청소부 엘레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엘레나가 작업복을 벗었어요. 안에는 화려한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자 긴 머리가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철호는 엘레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여자, 윤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엘레나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철호의 잔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순자? 25년 전 제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남편이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강철호 씨, 모든 시선이 철호에게 쏠렸습니다. 철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은 저를 천하다고 했죠. 촌스럽다고 했죠. 의사 부인 자격이 없다고 했죠. 순자는 천천히 무대를 걸었어요. 그래서 새 부인을 들였죠. 서윤희 씨, 윤희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희 씨, 당신은 제 아들을 천한 피라고 했죠. 파출부 자식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 파출부 자식이라니 너무한 거 아냐? 민우도 파티장에 와 있었어요. 무대 위 순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엄마. 순자는 민우를 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자는 봉투를 꺼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강철호 씨의 병원 비자금 30억.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어요. 환자들에게서 불법으로 받은 돈입니다. 의료보험 허위 청구도 했죠. 철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서윤희 씨의 갤러리. 겉으로는 예술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돈 세탁 창구였습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 모든 증거는 왕 회장님께서 수집해 주셨습니다. 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철호 씨, 서윤희 씨, 당신들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더러운 과거를 청소하겠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5년 전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의 증거입니다. 뭐? 철호가 소리쳤어요. 저를 실종 처리하기 위해 당신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실종 신고 넣었어. 윤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네요. 응. 7년만 지나면 사망 처리돼. 그럼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파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실종 신고를 악용한 거잖아. 부인을 그렇게 버렸다고? 철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순자는 또 다른 음성을 틀었어요.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한테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잘했어. 그 애가 엄마 찾으면 곤란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세뇌시킬게요. 친엄마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파티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민우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예요? 순자는 민우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늦었어. 민우도 울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응, 엄마야. 민우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계속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야.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순자.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강철호와 서윤이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죄, 탈세, 사기, 명예훼손. 철호는 징역 5년, 윤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뉴스는 연일 그들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철호, 법정 구속. 화려했던 재벌 부인 서윤이 교도소행.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순자는 왕 회장의 저택 서재에 있었어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아직도 청소하나? 왕 회장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네, 회장님. 익숙해서요. 이제 그만해도 돼. 내 복수도 끝났잖아. 순자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왜? 이제 이게 제 인생이 됐거든요. 청소하는 게, 회장님 곁에 있는 게. 왕 회장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성진그룹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회장님 덕분입니다. 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내가 왜 너를 도왔는지 아나? 모르겠어요. 너를 보니까 내 딸이 생각났어. 순자는 놀라서 왕 회장을 봤어요. 따님이요? 응. 30년 전에 죽었지.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 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바빴어. 딸이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지. 회장님, 딸이 죽고 나서 후회했어. 왜 그때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왕 회장은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너를 도운 거야. 내 딸 대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없어. 나도 내 덕분에 위로받았으니까. 그날 저녁, 민우가 저택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민우야 왔구나. 순자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민우를 맞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아직도 여기서 일하세요? 응. 편해서. 이제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사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찾았거든. 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어. 하지만 여기서는 박순자였어. 어머니, 회장님 곁에서 일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가치를 알게 됐어. 낮은 자리에 있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고마워, 민우야. 대신 주말마다 여기 올게요. 어머니 보러.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저택 정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복수해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 때문이 아니야. 그럼요. 나를 찾아서. 순자는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게 됐거든. 어머니, 청소부로 살면서 말이야.
나는 권력이 뭔지 알게 됐어. 권력이요? 응. 진짜 권력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낮은 곳에서 모든 걸 아는 거야. 순자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알아. 회장님의 신뢰를 받아. 그게 진짜 권력이야. 민우는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야. 순자는 벚꽃잎을 손에 받았습니다. 더러웠던 건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청소하신 거죠? 응. 청소는 끝났어. 순자는 벚꽃잎을 날려보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 저택 창문 너머로 왕 회장이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내일도 작업복을 입을 거예요. 걸레를 들고 저택을 청소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청소부라는 자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순자는 작업복이 편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진짜 자신이었으니까요.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